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에 한국 부동산, 빚내서 사면 갚을 수 있는 가격인지 오늘 합리적 의심과 합리적 계산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집값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곤 하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한번 지금의 한국의 부동산 상황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데 의미를 두시고 저와 함께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때까지 오르지 않았던 많은 지역의 아파트들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광명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한 아파트 단지의 매물 호가가 12억 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된 2018년 2월부터 가격이 상승해서 분양가 대비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12월 16일 정부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인 15억 이전까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이 뭘까요? 단지 내 시설, 상권이 좋아서, 교육이 좋아서 이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일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핵심 명분은 경기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44.7km나 되는 이 구간을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마련된다는 거죠. 이게 신안산선입니다. 서울도심 근접성이 좋아졌다. 이게 아마 가장 큰 명분이지 않을까. 서울 외곽만이 아니라 서울도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8억 9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9억이죠. 2009년 7월 달에 5억대를 돌파했으니까 그때로 따지면 불과 8년 반 만에 9억에 이른 속도라는 거죠.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강남 11개구 아파트 중위 가격이 11억 2천, 강북 14개구는 6억 3천, 결코 저렴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강남이 강북의 1.7배 정도인데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가계 중위소득이 2인에 290만원, 4인 기준으로 461만원 정도 되니까 대략 한 16배 정도의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도 서울 가구당 평균 소득이 연간 6,493만원인데 그것 기준으로 해도 13.5배 정도 됩니다. 두 기준 모두가 집값 높기로 유명한 실리콘밸리 산호세에 비하면, 또 런던에 비하면 굉장히 높습니다. 산호세는 9.4배, 런던은 8.3배 정도 되니까요. 상당한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죠. 이런 것들을 볼 때 당연히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집값의 규모가 한국의 경제도, 일자리를 보면 합리적이냐?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 의심과 합리적인 계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은 여러 요소가 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포함하면 합리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냥 경제도와 일자리를 봤을 때의 기준으로 보면 퀘스천마크가 생기는 부분임에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집값이 올랐을 때 백화점이나 가게 손님들이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값이 올라도 식당에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미 작년 재작년에도 손님들이 별로 없었고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계속 지나왔던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당연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정상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정상 가격의 의미는 빚을 내서 구매해도 갚을 수 있는 가격 정도. 모든 사람이 집을 살 때 100% 현금을 들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중국 분들 몇몇 분이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돈 플러스 부채를 가지고 집을 사게 되는 것이고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 시간 안에서 부채를 갚아가면서 집을 소유하게 되는 방식을 추구합니다. 그런 합리적인 과정 가운데 봤을 때 지금의 집값이 빚을 내서 구매해도 갚을 수 있는 가격이냐 정상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앞서 보셨겠지만 서울 외곽의 84제곱미터 아파트 가격이 12억입니다. 모두 다는 아니지만 그런 아파트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미친 가격이라고 얘기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민의 수준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절대 이런 주택, 아파트를 못 삽니다. 살 수 없습니다. 한국의 국민의 80%에 속하는 서민과 중산층, 현재 가격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단지 제 얘기가 아니라 상식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권하는 건전한 금융관리 조언에 따르면 실주거 목적 주택 구매자가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출 완납을 할 수 있는 가격은
자기 연봉 총액의 5배가 최대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세후 연봉 5천인 직장인의 경우라면 5배 가격의 주택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제1금융권에서 60%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자기 부담금이 한 1억 정도, 그리고 대출 원금은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연 5%의 대출 이자 비용을 가정하면 대출 기한이 한 20년 정도 되거나 그 이상 되기도 하겠지만 20년이면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원금의 100%에 해당하죠. 2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총 3억 원의 지출이 되는 거고, 연간으로 환산하면 1,500만 원씩 되는 거죠. 이건 연봉의 30%입니다. 금융 전문가들도 이 정도, 그러니까 연봉의 30% 정도를 개인이 적정하게 감당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연봉의 7배 가격의 주택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이게 한 3억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자기 부담금은 1억 4천으로 늘어나고 대출 비용은 2억 1천만 원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20년 동안 매년 자기 연봉의 42% 금액으로 얘기하면 한 2,100만 원 정도의 금융 비용, 그러니까 이자와 원금이 되겠죠. 그것들을 지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의식주, 자녀 교육에 들어가는 절대 비용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소비할 여력이 거의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더해서 자기 연봉의 10배가 넘는 가격의 주택을 구입한다. 그럴 경우에 퇴직할 때까지 원금 상환 불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최초에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계산을 해보자 그랬으니까 그럼 한국 사람들은 그럴 만한 돈이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2018년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연봉 금액별 근로자 수 분포 추이를 보면 한국에서 세전으로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49만 명입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 근로자가 1,544만 명이니까 그 중에 3.2%가 되는 거죠. 8천만 원에서 1억 사이는 한 56만 명 정도 되고 비중은 3.6% 정도 됩니다.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 정도 벌어도 많이 버시는 거죠. 그 정도 버시는 분들이 116만 명 정도고 비중은 7.5%입니다. 연봉이 6천만 원 이상 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24만 명이고 비중으로 따지면 14.3%란 얘기입니다. 제가 좀 전에 계산했던 방식으로 얘기하면 세전 연봉 1억을 받는 근로자가 각종 세금, 그러니까 한 20%에서 한 30% 되겠죠? 이것들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으로 금융사고를 내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의 적정 가격은 3억 5천에서 4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실질 연봉 총액의 5배 정도가 되는 거죠. 의식주와 자녀 교육에 들어가는 절대 비용을 제외하고 추가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는 7배 정도의 수준의 아파트를 산다. 그 가격이 5억에서 5억 5천이죠. 최악의 경우에 10배 수준까지 총력을 다해서 금융 비용을 지불한다면 7억에서 8억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매달 400에서 500만 원씩 15년에서 25년을 금융 비용으로 완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대 후반에 대기업에 입사해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가지고 35세부터 1억 연봉을 받아도 50세에서 60세 정도가 되어야 완납이 가능한 가격이라는 거죠. 종합하면 세전 연봉 1억 원을 받는 직장인이 이자나 원금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은 최소 3억 5천에서 최대 8억이란 이야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 원은 세전 연봉 1억 원을 받는 직장인들이 정상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는 전제로 1억 원 연봉자는 9년에서 11년, 6천만 원 연봉자는 15년, 19년 정도가 소요되는 가격, 정상입니까?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20대가 아니더라도 이 가격을, 이 부동산의 가격을 계속 유지했을 때 우리 자녀들 10대 살 수 있을까? 물론 살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누구나가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일부 특권층으로 좁혀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를 하고 10년 이상 착실하게 저축을 한 돈이 있다고 가정한다 해도 연봉 6천만 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총 223만 명이 그나마 중위가격 9억이 되는 서울 아파트 혹은 중위가격이 1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최대치 수요 규모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5세 은퇴 전까지 총력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간다 해도 한국 전체 근로자의 단 14.3%만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85%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굳이 중산층이 서울에 살고 집이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우리나라 중산층은 14%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14%를 벗어난 사람이 서울권에 있는 아파트를 가졌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대출을 많이 받았다거나 아니면 복권에 당첨됐다거나, 굳이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검은 돈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전 국민의 80% 정도는 꿈도 못 꾸는 가격.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연봉이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는 253만 명,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는 678만 명, 2천만 원 미만은 392만 명입니다. 정상적인 금융 능력으로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강북 14개 구의 중위 가격이 6억 3천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남보다는 낮긴 하지만 이것 또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강북 아파트 중위 가격조차도 2019년 한국의 가계 중위소득 대비로 보면 11.5배에서 17.7배니까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2018년 서울의 가구당 평균 소득 기준으로 보면 6,493만 원인데 거의 10배에 가까운 겁니다. 연봉 6천만 원 미만을 받는 85%의 사람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서울의 아파트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직장 근로자가 아닌 자산가가 더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금융자산 10억이 넘는 부자는 32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왜 부자가 10억이 있어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KB국민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부자의 기준이 현금성 자산을 10억 이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다 합쳐도 유예 계산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결국 근로자 85.7%가 매월 소득의 30%를 금융비용으로 감당한다 해도 중위 가격의 아파트를 은퇴 전까지 정상적으로 은행빚을 갚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서울 수도권 아파트 버블 아닌가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